우리가 100만 촛불을 들었던 바로 그때, 지구 반대편 칠레에서도 100만 국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요구는 단 하나. 민영화된 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다시 되돌려라 였죠. 그리고 지금 더 오래 일하라는 정부의 연금 개혁에 맞서 부자와 기업이 더 내라며 프랑스 국민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연금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그 사회에서 가장 크고 가장 뜨거운 투쟁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연금 개혁의 뜨거운 시간이 왔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하려는 연금 개혁이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까요? 더 망가지게 할까요? 국민연금 개혁, 여기에 우리의 노후가 담겨 있고 나의 소중한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앞으로 32년 뒤인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거라는 전망이 2년 뒤 보험료율은 현재 2배 수준인 17.86%로 올려야 합니다. 1990년생이 은퇴하는 2055년에는 연금 줄 돈이 아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기금이 고갈돼서 연금을 줄 돈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죠. 이 엄포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노후가 걱정이 된 청년들은 사적 연금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기금 고갈? 맞아요. 32년 후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연금이 도입될 때부터 기금 고갈은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연금 제도를 만들 때부터 기금을 좀 쌓아놓는 방식으로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기금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금 쌓아두고 나중에 기금 소진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에도 적립된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연금 재정 방식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 제도가 있는 국가 대부분이 연금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연금을 주기 위해 기금을 쌓아놓은 나라는 오히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돈이 없이 연금을 주지? 그해 거친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주는 거죠. 만약에 거친 보험료로 연금을 줄 돈이 부족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메꿉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도 이런 식입니다. 그해 거친 보험료로 그해 병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기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줬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처럼 하면 됩니다. 지금 전쟁을 하느라 정신없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연금만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국가 보도가 났을 때도 연금 지급은 중단하지 않았죠. 세계의 어떤 역사를 봐도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과 한 약속이기에 연금은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황당한 얘기고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 특히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건 거의 뭐 100% 거짓말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얘기다. 국민연금은 냈던 보험료와 그 운용 수익을 나중에 돌려받는 적금이 아니고 국가와 맺은 노후 보장 계약에 따른 권리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적잖은 돈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면서 획득한 권리이자 나중에 내가 노인이 됐을 때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권리입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나은 권리를 위한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노인 인구 2명 중 1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연금의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도 연금액은 크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280만 원인데 매달 280만 원을 버는 사람이 30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받는 연금이 현재 가치로 85만 원입니다. 보험료를 최고로 많이 내는 사람이 30년 동안 가입을 해도 최소 생활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금액이 이렇게 적다 보니 지금의 연금 제도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2020년생이 노인이 되는 2080년이 되어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0%나 됩니다. 그때가 되면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 빈곤이 지금보다 2배나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액 인상은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렇게 적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된 88년 이후로 2번의 연금 개혁이 있었죠. 그때마다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며 연금을 깎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특히 16년 전인 2007년, 연금을 대폭 깎아 국민의 노후 보장을 포기해버리는 연금 개혁을 해버렸습니다. 또다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뭐 40~5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있어봤자 뭐해 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세대가 후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국민연금 제도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노후보장 체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국민연금 기금이 남아있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서 노후보장이 가능한 사회를 물려줄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연금이 노후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으려면 연금액을 올려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실제로 2070년이면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금의 2배 이상 올려야 해서 지금의 낮은 국민연금조차 후세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2070년에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비용이 한국 전체 GDP의 1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인에게 국민연금을 주는데 국가 전체가 생산한 부의 10분의 1만 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게 과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까요? 전체 인구의 절반에 대해서 공적 부양을 하는데 그게 한 나라가 생산한 부의 10%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거냐. 전체 GDP의 10% 갖고서 노인 인구 45%에 대해서 부양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사실 효과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 노후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을 올려야 합니다.
국민연금 인상에 필요한 비용은 GDP의 2% 내외 수준입니다. 절대 무리한 비용이 아닙니다. 실제 지금 유럽 국가 대부분이 그 정도로 공적 연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중 가장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노인을 위한 연금 지출이 꼴찌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경제 규모에 맞게 연금 지출 수준을 올리면 국민연금으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왜 현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국민을 걱정과 공포로 몰아넣을까요?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사람들은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할까요? 사적 연금 시장으로 몰려가겠죠. 실제로 지금 사적 연금 가입이 폭증하면서 재벌보험사들이 재미를 톡톡하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납입액이 10조 원이나 될 만큼 사적 연금 시장이 커졌죠. 이 사적 연금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금은 사적 연금으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정부 주요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을 흔들어서 사적 연금을 키우는 연금 민영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보면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큰 건 아니거든요. 당장 뭐 소득공제 해주고 이 정도인데 이것의 장기적인 미래에는 국민연금을 축소시키고 그 나머지들을 민간보험으로 활성화시키겠다.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들한테는 엄청나게 몇백조나 되는 시장, 엄청나게 큰 시장인 거죠. 과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사적 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사적 연금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가입자 절반 이상이 10년 안에 해지합니다. 국민 대부분의 노후 보장과는 거리가 멀죠. 연금 지급 기간도 대부분 10년 이내라 평생 노후 보장도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 역사가 대략 지금 한 200년 가까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모든 나라에서 경험을 해보니 민간 보험회사를 통해 갖고 노후를 책임지는 게 어렵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중산층들이 공적연금 하나 갖고 다 노후를 살아요.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에 발맞춰서 자본은 국민연금을 약화시키려는 온갖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강화해 노후를 보장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가입자도 적을 뿐더러 실제로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퇴직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많으니까 기초연금을 늘리고 대신 국민연금은 줄이자는 얼핏 보면 그럴듯한 주장도 하죠. 그러나 기초연금을 아무리 늘려도 국민연금을 줄여버리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도 노후 보장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노후를 사적연금이나 재테크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핑계로 국민연금을 줄이자는 이야기는 실제로는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자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을 강화해야만 진짜 공적연금이 강화됩니다. 공적연금 제도로 어느 정도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들의 생활을 국민연금이 커버를 해주게 되면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고 사회 전체적인 불평등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잖아요. 우리는 국민연금에 국고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100억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연간 6천억에 달하는 연금공단 운영비조차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기금 운용 수익에서 쓰게 합니다. 이렇게 오로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만 국민연금을 운영하다 보니 고용이 불안하거나 수입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국민들은 국민연금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국가가 실업기간에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실업 크레딧,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연금보험료를 3년치, 4년치씩 국가가 추가로 더 내주는 출산 크레딧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을 포괄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받아가는 연금 액수도 커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사가 1대1로 보험료 내는 것에 익숙하지만 노동자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료를 절반씩이나 부담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원칙에 따르면 최저 기준입니다. 프랑스나 독일 등 다른 나라들처럼 사용자가 훨씬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다단계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으로 노동자를 고용해서 연금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사용자로서 노동자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국민연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월 590만 원을 넘어가는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매달 590만 원의 2배인 1,180만 원을 번다면 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절반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내는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약 17% 정도입니다. 보험료 부과 소득을 적정 소득까지 올려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 투자로 주택 문제를 해결한 여러 나라들 중 싱가포르는 국민 86%가 국민연금 기금으로 지은 공공주택에 살고 있으며 덕분에 전체 국민의 93%가 자기 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적 투자로 국민들이 집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어린이집을 늘리고 공공병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공공노인요양시설을 늘려 부자가 아니라도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너무나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10월이면 정부가 연금계획안을 내놓아야 하고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고 가입자로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도 연금개혁특위 막 국회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자문위원회 통해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 불러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치인들이나 언론은 떠들지만 거기에 국민들 입장, 가입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사실. 저는 좀 그게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좋으니 좀 제도화된 방식으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 그걸 확립시키는 것, 그거를 앞으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프랑스 노인은 대부분이 평균 200만 원 넘는 공적 연금을 받으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노인은 가장 늙도록 일하고 가장 많은 돈을 벌지만 가장 가난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이 가장 많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프랑스의 무려 10배나 되죠.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10배나 못 살아서 그런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경제 규모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게 노후에 적절한 연금을 받으면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고치면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고치기 위한 연금개혁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 것인지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연금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연금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